안녕하세요. 가문입니다. 네. 오늘 PPT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남촌동에서 자랐고 연대 간호대학 나와가지고요. 아시아나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의사 남편 만나서 의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보금자리를 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불임을 겪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부터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험 수령 나이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테크를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었는데 이제 독박 육아를 하게 되죠. 저희 신랑은 지금까지도 진료만 하겠다 하신 분이 가정생활 아니고 진료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했어야 됐어요. 애도 키워야 됐고 병원도 나가야 됐고 반찬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집안에 이르는 모든 대소사를 제가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제가 이제 뭐 저도 연대로 나오고 남편도 경희대를 나와봤지만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획일화되는 한국 교육이 너무 싫어서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제 화교학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뭐냐면 빨리 50세가 되고 싶었어요. 50이 되면 애들 다 독립시키고 이렇게 이제 숙제 끝내고 어깨 좀 가볍게 해서 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자산 만들기. 이제 재테크 했으니까 빚이 많았겠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세상 좀 넓혀주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하고, 가족 여행하고, 10년마다 꿈 설정하고 이루기, 50세 이후에 하고 싶었던 것들 하기, 기념일 갖기, 60세 이후 마음껏 기부하기. 제가 이거를 30에 이런 꿈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기특하죠. 그래서 예, 그만큼 결혼 생활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마지막에 두 개 독립기념일하고 60세 이후만큼 저거 두 개 빼고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뭐냐면 저는 세 가지의 독립기념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둘째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4년 뒤 저는 독립기념일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엄마로부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또 독립을 기념일을 가질 거고 마지막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이제 제가 완전한 독립이 되는 날인데 그날은 제 장례식은 엄청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게 유언을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가지려고 하고 60세 이후 정말 제가 마음껏 기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 책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암행이 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고요. 시크릿은 저는 저 책을 우리 엄마가 적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에 그 부산에서 못닭가리 앉는다 그러죠. 귀에 못닭가리 앉을 정도 따라다니면서 했던 얘기예요.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거 상상하고 꿈꾸면 그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를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 다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이렇게 그 한량이신 아빠 밑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조그만 월세를 이제 받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엄마 가르친 적은 없지만 엄마가 저렇게 놀고 이렇게 엄마 편하게 생활하시는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 개념을 알아서 제가 아시아나 다니면서 봉급 생활자 해보고 저희 신랑이 병원 하면서 이제 전문직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재테크하면서 투자가도 돼봤잖아요. 사업가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저한테는 정말 사업가로 갈 수 있는 또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박 육아했던 그 힘들었던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게 아메이였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 설명이 자본 투자 안 하고 부동산이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물가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당연히 따라 오르잖아요.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했었어요. 생필품 소비하는 거고 짬나는 시간에 애 키우면서 자본 필요 없고 경험 시험 치지도 않잖아요. 시스템 있고 재고 부담 없고 다 내 거고 적든 많든 다 냈고 연금 같은 소득으로 노후 준비되는데 상속세도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요즘 상속세 45% 넘는 거 아시죠? 제 아시는 분은 은행에 다니시는데 은행 직원이세요. 근데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100억대 자산가인데
근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본인이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엔 은행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자산을 많이 일군다고 내가 뭐 자식들한테 뭐 비빌 언덕을 과연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메이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내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내가 이렇게 일반적인 유통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직업이 필요하거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쓴 제품 좋다고 광고만 해서 유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한테 소비자들이 구축이 돼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이 유통이란 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뭐 굉장히 내구재나 뭐 트럭 같은 거를 유통을 시킨다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생필품 쓰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다양한 마트를 다니면서 소비를 지출로 끝내며 살았는데 아메이는 똑같은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는데 아메이 마트로 바꾼 것만 하더라도 이 지출을 소득으로 돌려준대요. 그러면은 나만 쓰면은 적게 돌려받겠지만 함께 쓰면 훨씬 더 증가하는 소득이 된다 했고, 그러면 이 제품이 정말 유통될 수 있는 건가를 봐야 되잖아요. 고품질이고 100% 만족 보증제도. 90일 써보고 안 되면 무조건 반품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적인 머리를 굴리면 재고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을 게 없잖아요. 그죠?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사업의 기회도 준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제품을 이제 더블엑스 저는 남편 안 먹입니다. 한의사니까 자기 알아서 챙겨 먹겠죠. 예, 그래서 제가 먹습니다. 저거를. 그래서 더블엑스 하면은 모든 아메 제품에는 PB와 BB라는 게 있죠.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수를 쌓는 포인트고 하나는 물가 연동 소득. 그러니까 내가 캐시백 받을 때 적용이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알린 A, B랑 스폰서랑 이렇게 네 명이서 매달 20만 포인트 정도.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캐시백이 시작되기 때문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A와 B는 20만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포인트를 모으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나 혼자 써도 되고 모아서 써도 되니까 20만 포인트를 3%하면 6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메 있는 다른 마트랑 다른 게 모든 포인트를 모아준대요. 그래서 나랑 내가 A, B한테 알렸으니까 나랑 A, B 다 합하면 60만이라는 매출이 생긴 거예요. 지출이 아니고. 그래서 매출에서 6% 적용을 하니까 3만 6천 원인데 저기서 내가 쓴 건 2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40만에 대한 걸 빼줘야 공정한 분배가 되죠. 그래서 40만에 대한 거 A 거 B 거 빼주니까 2만 4천 원. 스폰서도 보니까 매출이 생겼죠. 80만으로. 80만에서 스폰서가 쓴 20만을 제외한 60만은 자기 게 아니니까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 빼주면 12,000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저 질문을 스폰서님한테 들었을 때 왜 네가 제일 많은 캐시백을 받을까? 저는 중간 관리가 제일 힘들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끼어서 제일 힘들다. 그래서 많이 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통업이니까 스폰서는 나한테 한 명한테 유통을 시켰잖아요. 근데 나는 A와 B 두 명한테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스폰서는 뭐 빨리도 시작했고 매출도 높지만 절대 나보다 캐시백이 많을 수 없는 거죠. 왜?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참 못된 마음이지만 저희 스폰서님을 넘어보겠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메이가 이렇게 부가 수입으로 너무 안정적이고 지속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일단은 자본 투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판매일이 직접 판매 기업이고 일단은 재고 부담 없는 게 저한테는 가장 컸었어요. 애들 얻고 다니면서 안 그래도 숫자에 약한 제가 계산까지 하면서 재고 부담을 안으면 저는 처음부터도 안 될 사업이었거든요. 지속성, 은퇴 정년 없이 공평한 비즈니스 그리고 목표를 잘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저도 아시아나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위에서 하달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밑에서는 정말 백조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파이프라인, 지속적으로 적든 많든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생기는 거고 합리적인 보상,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고요. 특별한 여행, 그리고 상속,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코로나 직전에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성취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존의 위험을 받는 코로나가 왔죠.
팬데믹,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메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이게 아메이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사업인가로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아메이의 미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준비는 우리 모두들한테 필수죠.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내 아이는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 자신이 있는데 내 애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나처럼 살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 기대 수명 82.7세, 평균 퇴직 나이 49.3세입니다. 빼보세요. 이거 숫자가 잘못됐어요. 33.4년이 나오거든요. 저 동안 무보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 동안 내가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면 연금이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저 33년을 버텨낼 재간이 있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소득이 끊기고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한 달, 세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 나는 이 기업을 위해서, 난 삼성을 위해서 뭐 30년, 50년 몸 바칠 수 있어. 근데 그 기업 수명이 12년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따 구글에 대한 것도 나올 건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뭐 우리 어릴 때 뭐 소니 TV 너무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소니 TV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코닥 필름 너무 유명했어요. 디지털에서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후 검색 엔진 기억나시죠?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새 바뀌고 있고 퇴직 연령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AI하고 같이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님이세요.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분이 이제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세상의 우선순위는 모두 재편될 것이다. 뉴노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CLC 때 이 뉴노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초대하신 분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유소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구나. 막 이걸 알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셔야 돼요. 저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뉴노멀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준이나 가치, 원칙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다 바뀐다는 거죠. 새롭게 다. 그래서 예전에는 맞았던 얘기가 지금은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챗GPT 우리 얼마 전에 나와서 뭐 인간은 너무 터미네이터가 진짜 된다 아니다 뭐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챗GPT가 문제가 아니에요. 챗GPT보다 훨씬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쓰듯이 핸드폰 안 가진 사람 없잖아요. 딥싱크란 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에 이제 천재들이 개발한 건데 이용료가 훨씬 낮습니다. 예, 싼 거 사람들 다 찾겠죠? 근데 이게 공산국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다 국가에서든 다 기업에서도 다 막고 있었어요. 지금도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근데 그 뒤에 이제 퍼플렉시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인도 천재가 만들어낸 거예요. 얘 청년이에요. 너무 젊죠. 20대거든요. 얘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우리 가짜 뉴스 양산되는 거 아시죠? 이 퍼플렉시티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정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검색의 제왕 구글을 넘본다는 거죠. 빅테크 중에 하나가 구글이잖아요. 이제 구글도 얘한테 잡아먹히게 생긴 거예요. 기업 수명 12년 넘겠습니까? 예. 그래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저는 이거 목차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한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줄쳐놓은 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팬데믹이 종식되면 위기가 끝난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 미래를 위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토론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다. 무크에서 전 세계 명문대 수업을 만나다. 저희 딸도 지금 이제 미국 대학을 합격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얘가 그 약대 과정이 원래 8년 과정인데 6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그러면 2년 안에 학부 과정에 72학점을 다 따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빡세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6개월 동안 그 72학점에 해당된 공부를 무크에서 무료로 다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예, 무료 사이트에서. 저기서는 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하버드, 예일, 뭐 옥스포드 강의를 다 공짜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된 거를 사람들이 안 찾고 굳이 돈 내가면서 대학에 갈 필요가 있나? 예, 물론 대학 졸업 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할 수 있다면 꼭 해라. 이동할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 스타트업 하라. 스타트업은 창업하라는 얘기잖아요. 공교육, 사육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친구가 있는 공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공부, 돈 공부, 트렌드 공부, 예술 공부, 생존력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저런 거 배우셨어요? 안 배웠거든요. 지금 애들 이거 배우고 있나요? 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공 선택하는 거 유리하다면 앞으로는 스템을 전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스템이 뭔지 찾아보세요. 예. 이과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사는, 왜냐하면 인공지능 베이스인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면 도태되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밖에 되지 않아요.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될 거니까.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뭐냐? 직업은 갖고 있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는 사회로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말의 의미도 바뀐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더 이상 대학에만 머물며 사회생활과 성인의 삶을 회피하는 온실속 화초의 모습이 아니고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는 계속 성장하고 진행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변화와 위기에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치열한 강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런 사람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뉴노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 감소를 위험 요소로만 볼 수 없는 셈입니다. 왜요? 우리 다 인구 감소된다고 다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뭐 3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계속 이렇게 낳으라고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질 복지와 부양 비용도 더 필요해진다.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인구 감소가 우리가 살기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뉴노멀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겁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뉴노멀 시대 가장 큰 적이 뭐냐? 저거예요. 변화 대신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우리가 이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엄마죠.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이 관성. 특히 지위와 나이, 이미 가진 것과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이런 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바로 과거의 경험이자 지식이다. 과거를 버릴 수 있는 건 용기다.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다양하게 배워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화시켜야 한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스스로 찾아야 어떤 변화와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하며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둘 나중에 나올 텐데 그 아이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거든요. 또 그들의 인생이 그래야 하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해서는 필수 공부가 아까 기술, 돈, 트렌드, 예술, 생존력인데 여기에 또 태도가 필요해요. 저희가 CLC에서도 태도 배우잖아요. 창의력과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하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중심의 공부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해요? 인공지능 다 해요. 예. 그래서 모르면 그냥 걔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그 삼성에서 그 회계 보고도 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더라고요. 숫자만 넣으면 다 보고서 다 작성해줘요. 근데 기술, 돈, 트렌드, 예술, 생존력 그리고 네 가지 이 태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다양한 선택지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 유튜버, 플랫폼 종사자 지금 제 주위에도 거의 2개씩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시면서 지금 쿠팡 배달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LG 다니시면서 배달원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이신데 유튜버 하고 계세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분들 또 동시에 뭐 하냐? 주식을 하시든지 코인을 하든지 예, 부동산 하든지 다 멀티로 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렇다는 거죠. 아메이가 하나의 완전한 대안은 아니에요. 리더님들이 우리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럭셔리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는 저축도 하고 목돈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자산도 늘리려고 하잖아요. 왜?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이 소비만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런 거 리스크 존 지나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미래의 아메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뭐 한방에 이렇게 이런 거 한방에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는 역사가 6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60년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메의 철학과 같이 시대를 이끄는 혁신 상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메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람 중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AI 시대에 경쟁력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런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성취,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 가치 존중, 자유, 기업가 정신. 여기 나쁜 말 하나도 없죠.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가 이걸 가정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야만 되는 그런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게 아메예요. 그래서 아메를 통한 우리는 헬스, 건강과 웰빙, 잘 사는 것을 이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쁜 꽃잎이 보이시죠? 6가의 꽃잎을 갖고 있는데 사회 경제적 자산, 건강, 그다음에 나 개인적인 건강과 그다음에 몸의 건강, 그다음 마인드의 건강, 그리고 나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매력 자산, 그리고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를 통한 이 자산을 이룸으로써 모든 요즘 그 육각형 인간이라고 아세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죠. 이 6개 동그라미 이 꽃잎 안에 그 완벽한 삶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인 아메이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는 전 세계 1위 회사죠.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동에 코엑스 빌딩에 아메이가 들어가 있어요. 코엑스 빌딩 아무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너무나 검증된 기업들만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 뭐 어떤 그 검증된 그 이미지에 실추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코엑스 건물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회사인데 아메는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보자면 뉴트리라이트 탁월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비타민 미네랄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식물 내재 영양소 해서 저렇게 색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항산화를 시킨다는 거 우리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아메에서는 꾸준히 더블엑스 종합 영양제에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더블엑스가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 과학 잡지예요. 과학지 뉴트리언트의 표지 논문으로까지 선정이 돼서 이게 DNA 손상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복구까지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메 제품에 마이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똥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대변 검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변 검사는 이제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지만 이거는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을 보는 검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 맞춤 유산균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아메이에서 출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을 느꼈어요. 아메이 트렌드 앞으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희 딸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얘네들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낭충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장이 안 좋다는 건 장내 미생물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살아있는 건데, 그중 95%가 소화기관에 밀집이 돼 있대요. 너무,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여기 위에 이제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요. 저 수박이잖아요. 그죠? 수박에 저 빨간색, 토마토의 빨간색이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흰색 그래프는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이에요. 지금 16명이거든요. 근데 저 까만색 그래프는 수박 주스를 먹고 난 뒤에 피에 남아있는 라이코펜이에요. 그러면 16명 지금 다 다른 거 눈에 보이시죠? 너무 다르죠? 까만 그래프가 굉장히 위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라이코펜을 흡수를 잘 시키는 미생물들이 장에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그 라이코펜을 흡수시키는 미생물이 적은 사람은 8번처럼 저렇게 흡수력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수박 주스 10컵을 먹는다고 저번에 흡수율이 2분만큼 6번 분만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 상태에 따라서 좋은 걸 먹어도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돈에 달린 게 아니고요. 가성비에 달린 게 아니고 내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한 15년 전쯤부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 과학자들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게놈이 유전자거든요. 그리고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성 질환의 원인과 그다음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알아낼 수 있겠다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초파리 유전자랑 인간의 유전자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럼 나는 왜 초파리가 안 되고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인체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 및 그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저는 초파리가 안 되고 인간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리고 구글 벤처서 창업자도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시는 그런 창업의 신이시잖아요. 빌 마리스도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천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메이는 HM 파마사 장내 미생물 전문 연구 기업으로 국내 유일 장내 미생물 유전체 정보와 대사체를 함께 분석하는 피마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와 손을 잡고 20년간 독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이랩이 창업이 된 건데, 저희 딸이 이번에 미국 대학 입시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여기 보면은 애기 보세요. 베이비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의 개수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막 여러 가지 미생물이 되게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화가 될수록 미생물의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불균형을 이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저기 똑같은 이제 뭐 쌍둥이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쌍둥이일지라도 저렇게 몸에 있는 미생물의 저 색깔인 미생물의 그 저기 분포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도 명확하게 다른 거는 미생물 상태들라는 거죠. 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이 이렇게 유튜브를 해요.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마이랩을 여드름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화산이었어요. 분화구여서. 근데 얘는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세수를 할 수가 없어. 거의 자갈밭이어가지고. 근데 얘가 이 개인 맞춤 유산균을 먹고 거짓말처럼 쏙 들어갔어요. 그게. 근데 얘는 원래 생물학, 약학, 의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을 가려면 이제 의학은 영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럼 약학 생물학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보고 여기에 이제 비전을 느껴서 영어로 이제 다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에세이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그 사위에 해당되는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물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 20% 올랐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 대학을 가려면 사립대학은 학비만 거의 1억 2천 가까이를 내야 돼요. 1년에. 예. 근데 이제 주립대학은 그거보다는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다 주립대학을 넣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통해서, 미국에도 수능 같은 게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학부 성적은 좋아야 되지만 수능을 봤는데 얘가 수능 성적이 되게 안 나온 거예요. 한국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애들보다 2배 이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1600점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얘는 1400 중반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제 경쟁률, 이번에 한 대학에 15만 명씩이 몰렸어요. 역대 최대로 지원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5만 8천 불 장학금 준다는 데도 있고요. 미생물학과가. 그다음에 또 아너스라 해서 대학원 수업을 학부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미생물학과 관련돼서 마이크로바이옴 에세이를 넣었더니 전부 합격이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른들의 입김으로 이제 약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약대를 가게 됐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농담을 하다가 엄마 나는 신약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싶니? 하니까 이제 노화를 막는 거, 그다음에 살 빼는 거, 그다음에 머리 빠지는 거, 그다음에 담배 끊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네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중에 하나만 대박을 터트려도 너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 하프 위스콘신 대학이 이제 미생물학에서 전 세계 랭킹 4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졸업하고 여기 가서 미생물학으로 석박을 따서 이제 HM8를 통해서 아니면 미국의 이제 다른 이런 미생물 연구기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입시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대박이구나. 우리나라의 미생물학과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을까 모르겠거든요. 얘가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고 이런 유튜브를 찍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동양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한 나라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암에서도 굉장히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잘 알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칼란보그 박사님 뉴트리라이트는 이미 1921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다 돼가죠. 그죠? 뉴트리라이트는 100년이 다 돼가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 농장. 이제 아까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토양부터 가꾸는 유기농 농장 갖고 있고요. 전 세계 4개 갖고 있고 R&D 센터 4개 핵심 생산 시설 6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 어떻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 먹이고 싶으세요? 내가 약국에 가서 공장에서 나온 그런 영양식품을 먹이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토양부터 관리됐던 농장에서 나온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이고 싶으신지 그건 이제 선택에 달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따져야 되는지 이제는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 거의 없죠. 다 검색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엄마세요. 80세세요. 예. 저는 지금 54살이거든요. 예, 80세고 저희 엄마 15년간 이제 뉴트리라이트 드셨고 저희 아들입니다. 예, 저희 아들 발 300이요. 발 되게 길죠. 예, 키는 189입니다. 예, 뉴트리라이트 먹으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도 이제 아티스트리도 있죠. 하여튼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티스트리 여기 보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보면 안면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나요? 9년 연구하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9년 연구를 해서 9만 번의 테스트 끝에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를 찾아내서 비건 화장품 출시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비타민C 히알루론산은 제가 아까 그 사진에 보셨듯이 작년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 이탈리로 이제 석사 과정을 가게 돼서 이태리 같이 갔었어요. 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거기도 41도였어요. 예, 원래 유럽은 건조한 여름 날씨인데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41도여서 거의 생직고를 땀 때문에 생직고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기미가 다 올라왔어요. 제가 진짜 거의 우리 저게 뭐지 선크림 있잖아요. 아메 선크림을 거의 5분의 1씩 바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땀 때문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기미가 올라왔는데 얘로 베꼈습니다. 지금 표 별로 안 나죠, 그죠? 예, 많이 베꼈고 저희 엄마가 수분 크림처럼 너무 아끼면서 쓰시는 이 단백질 크림. 저희 엄마 80세인데 보톡스도 안 맞으셨고 필러도 안 맞으셨어요. 예, 이거 본인이 이렇게 셀카 찍으셔갖고 강의 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치약은 제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굉장히 잇몸이 약했었어요. 고쳤죠. 그러면 우리 둘째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여드름이 그렇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아기 때 아토피 있을 때 GNH 뉴트리라이트랑 이제 GNH 로션 바스로 진짜 아토피 고쳤고요. 그다음에 이 탈모 솔루션 또 저희 엄마 이제 뒤통수가 나오죠. 이랬던 머리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항상 그 부분 가발 쓰고 다니셨어요. 가족들만 알아요. 머리가 저 상태인지. 예, 그래서 저희 엄마 목욕탕 가면 들어갈 때 모르고 나오면 몰라요. 사람들이. 예, 두 분이 같은 분인지 모르는데,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셨어요. 대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거고 그리고 저 청정기로 저희 큰애 비염 고쳤고요. 예, 그래서 큰애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돼지 소리 칵칵 하면서 이게 코가 안 뚫리니까 그런 소리 싹 없앴어요. 그리고 이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물을 싸줬거든요. 지금 그렇게 클 때까지 단 한 번의 장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수기 너무 저는 좋았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소미에 있는 러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철이 1년이 지나면 거기 되게 누래져요. 겨드랑이도 그렇고 목선도 그렇고. 그래서 10장씩 맨날 매년 버렸어요. 지금 빵꾸 날 때까지 입고 있어요. 예. 그래서 표백제 같이 쓰면 좋고, 지금 퀸 같은 경우에도 저수저유라서 굉장히 그 식품의 그 영양소를 살려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퀸에서 했던 요리 미팅 저렇게 소비자들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드는데, 요 딸기 찹쌀떡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저거 하는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이렇게 서촌이나 북촌 가서 하면 저거 하나 딱 포장해갖고 3,500원인가 4,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주면서도 야 이거 4,000원짜리야 하면서 먹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제 손으로 해 먹일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곳이 아메입니다. 그래서 과학연구소 75 갖고 있고요. 특허 등록 및 출연 중인 특허만 해도 750개가 넘고, 여기 혁신과학 전문가 800여 명인데, 여기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각 나라에 계시는 전문 이 자문위원들이세요. 여기 지금 제일 앞에 계시는 조선희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피부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분이 권호랑 교수님 이대 이제 출신이라서 우리 지금 웰리스 앱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 전략, 아메는 니네 미국 기업이잖아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국 경제 살리고 있고요.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전략적 상생을 해서 원폼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메 글로벌 플랫폼, 이제 아메를 통해서 다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트라이트 브랜드로 한국 현지에서 제품을 개발 생산해서 시설 투자 및 기술력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파이토지노믹스라는 것도 한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메의 목표는 뭐냐? 아메의 목표는 이 사업을 하는 저희 사업자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린다고요?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막 백옥 주사 뭐 이런 거 맞으면서 뭐 알부민 맞으면서 건강 수명 늘리는 거 아니고요. 생활 습관 성형을 통해서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거는 40대부터 하루에 1시간 반씩 운동을 하세요,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면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원래 혈압약이 먹었는데 뉴트리트 통해서 코큐텐 드시고 혈압도 떨어졌고요. 무릎 안 좋았는데 콜라겐하고 조인트 가드 드시고 회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회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 성형, 그리고 굿모닝을 통해서 건강 커뮤니티 확장을 해서 이제 나한테 웰리스 플랫폼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네가 활용을 해서 크게 키워도 네 것이고 작게 키워도 네 것이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방식 0개에서 4, 5개. 건강한 생활 방식 개수가 많을수록 무병 기간이 늘어나죠. 그죠? 수명은 인명인 제천이라고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희 병원에 실장님 계셨는데 그분 어머님이 15년간 병상에 계세요. 콧줄 뭐 이렇게 그 소변줄 다 끼고 계세요. 15년간. 제가 한번 뵈러 갔는데 미이라 같으세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놔두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 끔찍한 삶이라 생각하거든요. 딸 자식 4명에서 돌아가면서 엄마를 지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재앙이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겉모닝이 뭐냐? 기상식품 미지근한 물 한 잔, 실온에 있는 거 드시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먹고 단백질 먹고 운동 루틴하고 이 4가지예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뜨거운 물 드시면 안 되죠. 유산균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실온의 물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내 몸에 생활 습관 성형하는 게. 아이들은 건강 성장, 키 성장,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20대, 30대는 스트레스 다이어트, 근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와 다이어트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40, 50대는 근력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걸 키우고 만성 피로 해소해주고 대사 건강에 좋고, 역맘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 탄탄하게 가꿔주죠. 그다음에 머리도 덜 빠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 뼈 건강, 대사 건강 다 지켜주시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우리 그 엔자임 바이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유산균까지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권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메에서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혜택을 주는데 매달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5천에서 15,000포인트를 주겠다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면 뭐예요? 100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 써야 1,000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최대 150배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굿모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같은 혜택도 주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굿모닝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건강 커뮤니티 확장을 하면 이제 그러고 이제 구독 장바구니로 연결이 되면 이제 나의 사업적인 목표 달성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 굿모닝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굿모닝을 잘 사용하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독 장바구니도 해서 이렇게 3% 되는 그룹 세 그룹을 잘 일구고 내가 다른 소비자들이니까 죄송해요. 다른 소비자들이랑 9%의 볼륨을 가진다 하면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란 핀을 달면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임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언니를 만났는데 이 언니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언니 한 50만 원, 100만 원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 하냐 10만 원, 20만 원만 해도 크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요. 지금 매월 20만 포인트 정도 소비하려면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소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바구니 아까 구독에서 5천 원, 15,000원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 캐시백 받으면 제품을 반값에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3% 꾸준히 쓰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 내 그룹이랑 그다음에 그런 꾸준히 쓰는 그룹 9%의 그룹을 2개를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6%의 그룹을 3개를 가지고 해서 내가 15% 400만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모을 수 있으면 매달 한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브론즈 빌더라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매월 100만 원 이자 소득은요. 연 이자율 3%를 가정하면 지금 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현금 4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4억 원을 넣어놓고 매달 이 정도의 이자 소득을 받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9% 정도를 유지했던 그 그룹을 15%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저기 리더는 나처럼 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는 1000만 점 이상의 포인트를 확보를 해서 이제 매달 250만에서 35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는 거죠. 3% 연이율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10억 원의 자산 가치입니다. 10억 원 모아보신 분. 네.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그 자산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소득을 받고 월세 소득을 받기 위해서 자산을 하는 거지 그거를 어디다 모아두기 위해서 자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한 2억 정도를 모아서 서울 시내 오피스텔 하나 가져서 한 35만에서 40만 원 받으면 참 좋겠다 했어요. 그 2억을 모아보려고 했어요. 5년을 모았는데 8천 정도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럼 언제 저는 9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어느 게 더 빠른 거예요. 저는 사업 시작한 지 3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돼서 한 연봉 4천에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어느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에 따라서 나는 플래티늄이지만 내 파트너는 더 여기에 비전을 보고 더 열심히 움직여서 에메랄드가 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억울할까요? 아니요. 아메는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플래티늄이라는 핀부터 이제 상속도 되고 그다음에 여행도 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4호 상속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게 배우자나 아이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여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특이합니다. 제가 항공사에 있다 보니까 이 여행에 대한 거 굉장히 크겠죠. 항공사 직원은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0%의 항공료만 내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뉴욕도 1인당 35만 원으로 왕복 그렇게 다녀오고 호주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남태평양도 막 다녀오고 부모님 모시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조직 문화가 엄격했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휴가 붙여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겁대가리 없는 애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 휴가를 다 붙여서 썼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항공사에 있어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레벨 보이죠. 왜냐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이코노미 클래스의 3배의 돈을 내야지만 탈 수 있고요. 퍼스트는 5배의 요금을 내야지만 탈 수 있어요. 부부가 여행 가자고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 미국 왕복이면 한 부부 1인당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한 1200, 1500이 돼요. 여행 가자고 부부가 그 돈을 쓰면서 여행 가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예, 정재계 인사들도 다 그거 마일리지 쓰거나, 안 그러면, 예, 다른 루트로 해서 가지. 그거 제 돈 누가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다이아몬드 이상만 되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이제 수석이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네. 처음엔 믿지 않았죠.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1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본사 가면서 또 뭐 하와이 가면서 다른 여행 가면서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보고 맞구나. 막 이걸 제가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저는 애들이 어릴 때 여행을 갔어요. 아무도 그 많은 아메이 그 여행 우리 리더들이 가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아무리 어려도 애기 이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넓은 곳에서. 예.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통 여행지 가면 내 새끼 챙기기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아메이 여행을 가면 엄마 아빠 이름만 알면 다 직원들이 찾아줘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여행 때 가면은 한 2번 보나 봐요. 밥도 다른 데 가서 다 먹고요. 거기서 사귄 애들이랑 그 집이 이제 룸에 가서 자고 오고요. 그래갖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룸 따고 들어가서 지네 필요한 거 갖고 가고 이제 들어오는 날 만나죠. 몇 시에 룸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년물 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시대 여부 이제 우리가 좀 사실적인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카더라 하는 정보가 아니고 저 송길영이라는 분이 마인드 마이너라 해서 생각을 캐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다 이분의 생각으로 써진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온 사실들입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유년물 시대 딱 읽어보면 다 암해예요. 보면. 그래서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거나 은퇴를 미루어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조직을 넘어서 나의 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인의 각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이런 유출되는 인원을 막으려고 다단계 못하게 하잖아요. 네트워크 사업 못하게 하거든요. 분산될까봐. 그리고 조직에 극소화하는 조직을 1인 기업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 하잖아요. 우리 다 1인 기업이에요. 종업원 없고요. 공장 없고요. 내 사무실 없어도 내 룸에서 우리 집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죠. 1인 기업입니다. 모이는 것을 넘어서 지속하는 것을 고민할 때 많은 이들이 대등함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모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뭐 팀장님, 부장님 이런 호칭 안 쓰는 거 아시죠? 다 누구님이라고 불러요. 뭐 철수님, 뭐 영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팀장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조직도 이렇게 대등하게 변하고 있고요. 여럿이 모여도 배역을 나누어도 각자의 삶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핵개인이 서로 연대해 나가는 과정은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대등함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단하고 외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그 위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룹, 이 드림월드 그룹이 굉장히 좋은 게 획일화 되지 않아요. 드림월드 그룹은요, 어디 여행을 가도 가이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냐고. 보통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근데 대기업이면 대기업, 선생님은 선생님이 딱 표가 난대요. 근데 정체를 알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그만큼 각자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겠죠. 우리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빛깔이 있기에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마다 고유성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 핵개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용기이자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의탁하고 서로 의존하기보다는 뜻으로 모인 자립항의 핵개인들의 연대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를 만들어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교육은 공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사업하고 돈을 버는 일이지만 이 돈을 어떤 형태로 벌어가느냐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아까 퍼플렉시티 다 다운받아서 쓰셔야 될 거고요. 애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될 거고요. 정보 다 거기서 얻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보듯이. 그래서 내가 탱커랑 너츠앤볼츠라는 시스템에 조인이 돼서 내가 성장을 하면 나의 파트너도 여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복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제가 아이들을, 아까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아까 한국 교육이 싫어서 다른 교육을 시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다 비인가 학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제가 이중언어 환경, 말이라도 좀 다른 언어 하면 굶어 죽진 않겠다. 막 이거 하나 때문에 화교 학교를 보냈어요. 화교 학교를 보내고 이제 화교 학교만 다니면 조선족으로 경쟁하게 되겠네. 그럼 몸값이 너무 낮아지겠다 싶어서 이제 동두천에 있는 영어 학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큰애는 그 뒤에 이제 뭐 청심 그 국제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으로 가고 둘째는 이제 또 일산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아메에서 얘기하는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릴 때 그 화교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애들의 발언권이 없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컸을 때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을 엄마가 그렇게 좌지우지했어라고 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었고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애들이 성장한 케이스가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바라보고 갈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메이 방식으로 애들을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아메이 사업은 자식을 키우듯이 파트너를 키우면 된다 했는데 저는 파트너 키우듯이 자식을 키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애들을 키웠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 나와 있어요. 과거의 관성만 고집하는 부모들은 반성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는 부모가 변화도 모른 채 관성에 따라 자식의 미래에 관여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좀 더 과감하고 모험적인 직업을 선택해도 좋다. 젊었을 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계속 실험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이상한 창의력 교육 구제를 공부시키거나 학원 같은 데 절대 보내지 말자. 창의력은 매뉴얼화된 교육으로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고 이런 시각을 가진 부모 스스로가 창의력이 제로인 사람이다.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위해선 자유롭게 내버려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내버려 둔다는 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지지해주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의미다. 과거의 상식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과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이들은 뭘 교육을 시켜야 되냐? 문장력과 말재주 얘기가 아니고 이제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이는 논리와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무기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글 쓰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이건 나를 내보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무기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명문대학이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희 딸도 말하자면 수능 점수가 낮았는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글쓰기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쓰기를 연습하려고 저는 과외를 수학 영어 과외보다 논술 한국어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지만요. 우리나라 국어를 잘해야지만 수학도 잘하는 거 아시죠? 수학 지문을 읽어내질 못해요.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이제는 융합 한문이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게 국어가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보낸 생일 카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아메이 방식으로 얘를 키웠네 하는 게 검증이 돼서 갖고 왔거든요. 올해 받은 생일 카드거든요. 얘가 항상 옆에서 날 지켜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맨날 한 번씩은 싸우고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짜증도 많이 냈잖아. 그래도 나 계속 봐주면서 내가 원하는 길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나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랑 오빠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더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 덕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믿음이에요.
저희가 항상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게 파트너를 믿어주고 신뢰를 쌓고, 그죠? 소비자와 이런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방향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마이웨이가 되지 않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지름길인지, 그리고 이끄는 힘,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지 못하도록 내가 좀 강하게 이끌어줄 때도 있어야 이제 리더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카드를 받고. 제가 막 울컥하더니 제가 그 MBTI가 INTJ예요. INTJ. 그러니까 3% 안에 들더라고요. MBTI 존재. 굉장히 특이한 성격인데 좀 약간 AI 같아요. 제 스스로가. 다이소 갈 때 이 물품 목록 적어가는 사람은 있으세요? 전 다 적어가요. 그거를. 예. 그리고 여행을 가면 30분 단위로 여행 스케줄을 짜야 되거든요. 다 짜놓고 잊어먹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변수가 생겼을 때 굉장히 저는 되게 관대해요. 예. 그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 런던입니다. 런던 금융지구예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S&P 500 지수로 이제 주식 그런 거 평가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하고 여기 앞에 두 개는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골드만삭스고 여기는 블룸버그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미국 대학을 아메이처럼 큰 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창의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 다 제가 한 번도 거의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큰애는 3학년 때부터 지하철 타고 1시간 동두천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학교도 이렇게 샬롬 하우스라 해서 뭐 터키에 뭐 이렇게 파키스탄에 뭐 가나에 이런 애들 다 모여갖고 이렇게 흑인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영어 배우러 갔던 거예요. 예, 그렇게 다녔던 애인데 제가 하루는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언니 아들이 지하철에서 뭔지 타는지 알아? 막 그러더라고요. 등교할 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면은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지하철에서 뭔지 타냐?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냐? 엄마 너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아침 6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요산 산에 가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득 타시는 거죠. 그 지하철에. 그럼 학생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가 좀 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말을 거시잖아요. 심심하시니까. 그래갖고 너 뭐 잘해. 아우 기특하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얘는 춤을 잘 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앉아 있는데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10,000원도 주시고 요구르트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고 감자도 주고 이런 걸 그게 창의력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돈은 지 용돈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받는 셈에 가끔씩 안 시켜도 춤을 추나 봐요 거기서. 예. 그래서 제가 아니 한 번도 고구마 감자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고구마 감자 요거는 다 어쨌냐 그러니까 엄마가 남이 주는 거 다 버리라 해서 오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카드 충전 못해서 얘기 안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충전 못해서 이렇게 모자라면 제가 이제 집에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집에 안 온 적이 없어요, 얘가.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빈틈없는 애가 아니거든요. 너 어떻게 이거 충전해서 왔냐?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오뎅 파는 데나 안 그러면 그 편의점에 가서 너무 실례합니다만 제가 교통카드가 없어갖고 다음에 여기 와서 꼭 사 먹을게요. 그 차비 조금 주시면 안 돼요? 해서 그래갖고 거기 가서 꼭 갈아 만든 배나 안 그러면 오뎅을 사 먹는 거예요. 네, 용돈이 생기면. 근데 그게 창의력 아닌가요? 저는 부모가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얘는 미국을 가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준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지 나름대로. 응.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집에서 홈미팅 하잖아요. 얘의 미션은 뭐냐면 절대로 애기들이 문 밖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방문 밖으로. 그게 얘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8살짜리가 거기 애기 기저귀까지 갈아가면서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보스였어요. 보스. 응. 그래서 한 번은 얘가 너무 좋아하는 카트처럼 생긴 장난감을 그 우리 파트너 애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한 5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걔 가고 나서 네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저걸 왜 줬니? 슬프지 않아? 그러니까 슬프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는 실컷 많이 놀았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줘도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는 너무 괜찮다고. 그리고 걔가 너무 기뻐하니까 자기가 좋다는 걸. 그거를 말로 가르칠 수 있으시겠어요? 응.
그 뿌듯함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얘가 보스라는 별명을 얻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좋은 학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좋은 교육, 좋은 학교 들어가도요. 학교에서 이렇게 돈은 그런 정보를 흡수하거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돈만 버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애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예요. 얘는 이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태리의 존스 홉킨스 사이스 국제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 영국 이 금융지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얘가 거기 채연소로 들어갔어요. 21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을 다 이제 그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고 조기 졸업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들어간 채연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형아 누나죠. 뭐 미국 네이비실 출신도 있고 국방성 출신도 있고 뭐 미국 일본 국무성 출신도 있고 다 형아 누나인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기를 가는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예,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 그래서 12시 마감인데 교수님이 공지가 오후 6시까지 지원을 하라고. 이제 너무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고민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야, 시험은 또 보면 되지만 그런 기회는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니까 자기도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를 거의 한 120명 중에 한 열 몇 명만 지원을 했어요. 스위스로 가는 애, 그다음에 런던으로 가는 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어요. 도전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간이 10일 뒤로 미뤄졌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 타이밍에 맞게 도전을 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얘가 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이제는 연구기관을 가는 곳인데 얘가 한 번 이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중간고사 기간이 아니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20명만 뽑는데. 자기는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뽑힐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마감 1분 전에 이제 다시 또 에세이를 냈죠. 근데 얘가 또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도전 의식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인터뷰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관계 대학원 그래서 존스 홉킨스가 이제 하버드 케네디 대학 케네디 스쿨하고 그다음에 조지타운의 월시하고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사이스하고 굉장히 미국에서 그 세 개의 대학원이 굉장히 알아주는데 나머지 두 개는 정치 외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데 존스 홉킨스는 금융에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업 금융 파트에서 만점 받았거든요. 교수님이 불러서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대요. 교수님이 출제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 아메이랑 똑같아요. 기회를 공부는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거를 내 걸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비엔나볼이라고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겨울에 항상 모든 곳에서 무도회를 여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문화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건데 학교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얘도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시티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시티 플라워 가든볼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비엔나 볼은 뭐냐 무도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과 에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돈도 많이 내야 되지만 근데 이제 학교 초청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거의 내지 않고 갔는데 가면 멋지게 이런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와서 해주고 여기 지금 그 시티홀이에요. 네, 여기 수천 명이 초대가 돼서 여기서 다 왈츠를 춥니다. 밤새도록.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추천돼서 갔죠. 그리고 이번에 좋은 소식이 얘가 이제 만수르나 인턴십을 지원을 했는데 아랍에밀리트 컨설팅 기관에서 거기는 이제 국가 자문을 하는 대통령 말하자면 그 수반 그 만수르 옆에서 이제 자문을 하는 그런 컨설팅 기관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와서 오사카 그 정치 외교 쪽으로 대회 참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살이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는 저는 기본으로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한테
이런 아메의 정신을 계속 얘기해주고 제가 읽는 책 걔한테도 밥 먹을 때 옆에서 읽어주고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조금씩 얘한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얘는 고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시차가 있어서 밤새도록 얘랑 떠들어줘야 되고 놀고 싶으면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미에서 배운 아이 교육법이에요. 제가 드림월드 그룹에서 꿈 설정을 하고 변화를 거치면서 이 공부 시스템에서 저희 파트너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거죠. 제가 아메에 처음 왔을 때 집밥의 힘이란 건 읽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 해서 저 6년 동안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모 울타리는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내 밑에 있을 때 고생 좀 해라. 제가 그렇게 애들한테 항상 얘기했거든.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고생해라. 사회생활 나가서 그때 돼서는 그 고생이 밑바탕이 돼서 고생이 덜 고생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고 이제 목표 항상 요즘 애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뭘 잘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거기에 부모가 좌절하면 안 되죠. 어릴 때부터 얘가 어떤 싹이 있는지 부모의 눈으로 살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기차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전화하면 기차 소리만 듣고 지하철 몇 호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걔가 뭘 하든 간에 그걸 100%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국자를 좋아하는 애면 또 이렇게 조리 도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리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촉이라는 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거죠.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이끌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은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립. 생활은 뭐냐면 저희 큰애도 그렇고 둘째는 그 일산 저희 의정부거든요. 일산까지 지하철로 2시간 반 걸려요. 4년을 혼자서 5시간을 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조건으로 그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왕복하면서 그동안 영어 단어 외우고요. 숙제를 그 안에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지하철에 서서.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얘네들은 한 번도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7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신랑 8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쓰기 했고요. 그래서 공부 시스템 반복과 축적. 저희는 애들이 공부할 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함부로 여행 가지 않았어요. 애들의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들뜨잖아요. 그죠? 그게 공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결석시키고 어디를 보낸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 명문대도요, 결석이 하루라도 있으면 절대 합격하지 못해요. 성실성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개근상 받는 거, 우리 집에서 개근상 받는 게 목표였어요. 열이 나도 학교 가야 되고요. 이 토사광란을 해도 학교 가야 되고요. 그거는 자기 선택 안 가겠다면 빠져도 돼요. 하지만 이 빠질 이유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 시스템 반복과 축적 이게 0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가 아메의 모토죠. 부와 명성은 저희 창업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와 명성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사업의 처음이자 끝은 다른 사람이 성공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돕고 남편을 돕고 내 인생을 돕고 그리고 파트너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